과거 혜성처럼 등장해 대한민국의 바이올린 신드롬을 일으킨 유진박이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히며 어머니까지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그러던 와중 그의 최근 근황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75년 미국 뉴욕에서 의사인 아버지 박성효와 어머니 이장주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은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고 당시로서는 최연소 기록인 8살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역사상 최연소로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10살이 되었을 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칠 정도로 줄리아드 내에서도 바이올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13살엔 링컨 센터에서 데뷔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그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 가능할 정도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나 줄리아드의 요청으로 하버드를 포기하고 줄리아드 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 학교, 세계 최고의 음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줄리아드 스쿨 내에서도 신동으로 소문나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진박은 어느 날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게 됩니다.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감정장애로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발병했기 때문인지 유진박은 전공을 클래식 바이올린에서 전기 바이올린으로 바꾸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클래식 바이올린으로 깊이 있는 음악 공부를 한 뒤 교수가 되거나 학문으로 재능을 꽃피우기에는 그의 병환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누군가는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하지만 전기 바이올린으로 전공을 바꾼 17살의 유진박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여러 유명 뮤지션들과 협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유진박은 뉴욕타임스 및 뉴욕 포스트에도 기사가 날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고 급기야 줄리아드 스쿨 역사상 최초로 전기 바이올린 독주회를 여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줄리아드 스쿨을 졸업한 이후 유진박은 당시 뉴욕 최대 매니지먼트사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유명 회사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올리니스트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그가 가진 재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유진박은 이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996년 열린음악회에 초청받아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유진박은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의 재능과 진가를 알렸습니다. 당시 유진박의 공연을 본 국민들은 극찬을 쏟아냈고 방송이 나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화제로 떠오르며 유진박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기존의 음악을 감싸고 있던 격식을 완전히 깨뜨린 그의 전기 바이올린 연주는 대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혼자 작사, 작곡, 편곡까지 전부 작업한 유진박의 첫 번째 앨범이 무려 100만 장 넘게 팔리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주, 음반 중 단기간에 100만 장 넘게 팔린 앨범으론 유일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유진박은 TV 드라마 출연을 비롯해 다수의 광고를 찍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진박 신드롬도 조금씩 잦아들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2009년 7월 네티즌들은 유진박이 지방의 소규모 행사, 유흥업소 공연, 무료 행사장을 전전하면서 소속사에서 나쁘게 대우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는 주장을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유진박의 소속사와 그의 매니저가 무리한 공연을 시켜 공연비를 강제로 빼앗거나 한 곳에 가둬두고 때리는 행동을 일삼는 등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박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사람들과 대화할 땐 반말을 사용하거나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이를 이용한 소속사는 그를 착취한 것입니다. 유진박이 최소 10개월 이상 드나들지 못하게끔 여관에 갇힌 채 연주할 때만 밖에 나올 수 있었고 각종 행사에서 벌어들인 출연료를 강제로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유진박의 바이올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연주하게끔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유진박은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죠. 최근에 유진박은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이용해 허름한 여관의 전 소속사의 로드 매니저와 장기 투숙하면서 자장면과 볶음밥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은 폭력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밝혔으며 음악가인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바이올린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크게 상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크게 분노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속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유진박 구명운동을 벌였고 각 방송사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 덕에 유진박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대 독자인 유진박을 각별히 아꼈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하면서 유진박은 그를 한국에 처음으로 데뷔시킨 매니저 김 씨와 재회하게 됩니다. 김 씨와 재계약 후 유진박은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2017년엔 KBS 인간극장에서 15년 만에 다시 만난 유진박과 매니저 김 씨의 깊은 인연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유진박은 과거의 매니저들은 나를 많이 때렸어요. 지금의 사장님은 너무 최고예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니저 김 씨도 어머니와의 의견 차이로 재계약이 불발돼 유진박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웠던 시절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오네요. 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유진박을 잘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매니저 김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네티즌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니저 김 씨는 유진박의 출연료 5억 600만 원을 횡령했고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몰래 빌리기도 했는데 그 금액은 무려 1억 8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진박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제주도 땅을 헐값에 팔아서 차액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진박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까지 손을 대는 등 그의 수입과 재산을 빼돌려 노름하는 데 쓰며 사기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박은 2년이 지난 2021년 검찰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는데 시끄러운 이야기에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원래대로 제 모든 것을 돌려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어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제천의 한 떡갈비 집에서 식당 아주머니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진박은 바이올린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과 테라스가 있는 전망 좋은 집에서 연습실을 마련해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2번으로 줄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데다가 하루에 3갑을 피울 정도로 헤비스모커였던 유진박은 담배를 하루 1갑 이하로 피우고 건강 관리를 위해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 그는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밖에서 안타깝다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후견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장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걱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유진박이 하고 싶은 음악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